오늘 점심은 뭐 먹지? 요즘은 뭐가 맛있어? 오늘 점심은 간단히 라면 어때? 일본 라멘 이야기 하는 거야? 난 그거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니야, 한국에서 온 건데 한강라면이라고 들어봤어? 한강에서 즉석 조리기계에서 끓여서 먹는 라면인데 맛이 끝내준다는데. 뭐? 한강라면? 그건 한국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무슨 소리야? 여기 얼마 전에 오픈한 가게 있지? 거기 있대. 그래? 그럼 가야지. 정말 다시 먹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그 맛인지 확인해 보러 가자. 얼마 전 한인타운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어 형에게 이야기해주자. 그건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며 깜짝 놀랐는데요. 형은 지난해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한국 음식 알이 중이거든요. 제가 한강라면을 이야기하자 두 눈이 정말 토끼처럼 변해서 제가 더 놀랐답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여행지를 가도 그 지역의 맛집에 가보고 어떤 식재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리한 것인지 유추해보는 것을 즐긴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으면 꼭 가서 맛보기도 하고요. 형도 저 못지않게 먹을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형은 여행지를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할 정도랍니다. 그런 형에게 핫한 음식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형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에 즉석라면 가게라고 이야기하며 셀프라면 가게 개장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저는 SNS에서 화제가 되어 영상에서 본 그대로 한강라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형은 깜짝 놀라며 그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지낼 때 한강에서 먹어본 음식이라며 여기서 먹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가 그리 대단한 음식이냐고 핀잔을 주자 형은 미국 사람들은 라면이라고 하면 일본의 라멘을 떠올리기 쉬운데 완전 다른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단순하고 조리하기 편한데 가격은 싸고 맛은 진짜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음식이 어디 있냐고 하자 형은 한국 여행에서 먹어본 라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은 지난해 여름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형 다니엘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 수업을 한국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한인타운 가까이 있어서인지 형은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챙겨서 볼 정도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런닝맨 프로그램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초반에 런닝맨 프로그램을 볼 때는 뒤에 이름표 떼는 것을 무척이나 하고 싶어 해서 형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놀기도 했었습니다. 형은 단순한 게임 형식인데 무척 재미있다면서 매 미션을 팀이 해결해가는 과정이 흥미롭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예능을 보면서 한국말도 자연스레 관심 갖고 몇 마디 연습하더라고요. 발음이 쉽지는 않다면서 어색한 한국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연습하고 제게 들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관심 많던 형인지라 교환학생을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할 때 부모님도 흔쾌히 가라고 하셨고 좋아하셨죠. 아빠는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직접 경험하고 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형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보기도 해서 그런지 한국에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있는 내내 즐거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형은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왔었는데요. 한동안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정말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은 대학교 캠퍼스가 너무 아름다웠고 친구들과 여기저기 구경 갔던 경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형은 한국에서 무척 다양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한 적도 있다고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필기하기 위해 항상 아이패드를 들고 다녔는데 카페에 가서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짐을 다 챙겨서 가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형을 보고 친구들이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는 카페나 도서관에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하자 한국에는 CCTV도 많고 치안이 좋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은 안 한다고 하더군요. 아마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가는 건 잃어버려도 좋으니 가져가세요 하고 생각할걸요. 미국도 동아리는 있는데 친목 활동은 드문데요. 한국 대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도 더 다양하고 다양한 학교 축제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라이벌 대학과의 축제를 경험했다고 하던데요. 유명한 가수들도 오고 팀 대항전으로 각종 스포츠와 게임을 하는데 정말 열정 넘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형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는 캠퍼스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건물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 다니게 된 대학교에는 나무가 정말 많고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처음에 학교 캠퍼스 내에 작은 숲이 있어서 깜짝 놀랐답니다. 학교가 오래되었다고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깨끗하고 최첨단이라 좋았다고 했습니다. 학교도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래도 사람이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하게 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울의 관광지를 가본 것은 기본이고 한국 대학생들만 하는 것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형은 사진을 보여주며 너도 꼭 한국에 가봐야 한다며 눈으로 실제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고 건물이라고 하며 경복궁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전 건물로 보이는 경복궁을 배경으로 뒤편에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더군요. 큰 도심 안에 보존되고 있는 옛 건축물의 모습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제가 먹을 걸 좋아해서인지 형은 한국에서 먹었던 것들 중에서 맛있는 것들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치킨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KFC 치킨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염지를 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소스가 무척이나 다양하다고 했는데요. 브랜드마다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이 있는 것은 기본이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국인답게 청양마요, 콘, 포테이토 등등 다양한 재료를 튀김옷에 입히거나 토핑으로 만들어내 즐긴다고 했습니다. 형은 대학생이 되면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군요. 재미있는 점은 한국은 배달 문화가 무척 잘 되어 있어서 어디든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건 좀 허풍 같다고 하자 배달이 안 될 것 같은 곳이 어디냐고 되묻더군요. 전 집 외에 학교 정도는 가능하지만 어디든 일하고 하는 게 감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형은 흥분하며 학교에서도 강의실이 아닌 운동장으로도 배달이 오고 심지어 한강으로도 배달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국의 수도 서울에 흐르는 한강은 들어본 적이 있어 알고 있었는데요. 정말 흐르는 강 한강에도 배달이 오나요? 형은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한강에서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피자를 즐기는 형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게 한강에서의 피크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소도 없는 한강으로 어떻게 배달을 하냐고 묻자 형은 배달존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로 올 수 있고 아니면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라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이 치킨과 피자를 먹고도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한 친구가 라면을 먹자고 해서 먹게 되었는데 편의점에서 판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봉지로 된 라면을 계산하고 어느 기계 앞으로 가서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기계에서 라면을 만들어서 파는 건가 생각했는데 친구가 웃으며 용기에 라면을 담고 버튼을 누르자 자동으로 물이 나오며 라면이 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끓어오른 물에 라면이 익었고 친구는 젓가락을 저으면이 고르게 익을 수 있게 했는데 정말 5분여 만에 이렇게 훌륭한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가격을 들었는데 가격마저 정말 저렴하더군요. 냄새도 비주얼도 너무 매운맛이라 선뜻 젓가락이 가지 않았는데 친구가 먹어보면 신세계라고 하며 권하여 용기 내보았다고 합니다. 한 젓가락 맛본 후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와우!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라면을 먹는 장면을 봐서 궁금하긴 했지만 라면을 사 먹는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왜 한국 예능이나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라면을 먹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강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따뜻하고 매운 라면을 먹는데 진짜 환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본 라면도 유명한데 그것과 다른지 묻자 세계 유명 유튜버가 전 세계 라면 중 어떤 제품이 최고인지 찾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추천받은 8개의 라면을 시식해보고 왕자를 가리는 거였는데요. 한국, 일본, 그리고 인도, 태국 라면도 있었습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라면의 맛을 평가하는데요. 일본은 치킨 라면을 좋아하는지 치킨 라면이 순위권 안에 많더군요. 4강전에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이 올라왔을 때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곤란해하더니 가격이 더 저렴한 신라면이 우승을 하더군요. 대망의 결승전에서 누가 이길지 무척 궁금했는데요. 한국의 신라면과 일본의 니신 탑라면 칠리 맛의 대결, 라면계 중 독보적이라고 평가를 하며 신라면이 1등을 하더군요. 천만 유튜버도 인정한 신라면의 맛이라니 전 형이 극찬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형한테 빨리 가보자고 했습니다. 슬럽앤쉽 슬러프앤드쉽이라는 가게였는데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셀프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고 궁금했는데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양한 한국 라면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맛본 적 있었던 신라면부터 매운맛의 극강이라는 불닭볶음면도 보였습니다. 신라면, 열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진라면, 짜장라면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군요. 수많은 한국 라면이라니 골라 먹는 재미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기계 앞으로 가서 안내문을 보고 조작해 보았는데요. 용기에 담아 라면과 라면 스프를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시스템이라 너무 단순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자신의 라면에 들어간 네모난 해조류를 보여주며 특이하게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옆에 있던 분은 쇼폼 SNS에서 본 적 있다며 해조류 중 하나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재미있고 무슨 맛일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계란과 치즈, 햄 등 라면에 원하는 토핑을 추가해서 먹을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라면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 토핑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에 라면 기계를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라면은 무척 금방 완성되더군요. 라면 냄새가 조금 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형이 너무 맛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냄새마저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면을 한 입 먹어봤는데요. 너무 딱딱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라면의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면을 어떻게 만든 걸까요? 다른 나라 라면도 안 먹어본 건 아닌데요. 전에 일본 라면 먹을 때는 치킨 소스 맛이 나고 향이 조금 나지만 면과 국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 라면은 위에 뭔가 많이 올라가 있네요. 제가 신기해서 살펴보자 형이 파, 고기, 버섯 같은 야채들을 건조해서 올린 거라고 했습니다. 형은 토핑도 있다며 토핑들을 살펴봤는데요. 무료 토핑도 있고 추가금을 내야 하는 토핑도 있었습니다. 파와 양파, 고추 같은 건 무료 토핑이었어요. 형은 매운맛이 좀 어려우면 치즈나 계란을 넣으라고 추천해 주더군요. 유료 토핑이지만 형이 사줄 수 있다면서요. 사람이 북적북적 많았습니다. 기계가 6대나 있었는데도 워낙에 사람들이 많아서 잠깐 대기를 해야 했지만 조리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간편한데 푸짐하다니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맛이 나다니요. 저희는 라면을 조리해서 매장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먹었는데요. 형은 비록 한강은 아니지만 야외에서 먹으니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먹기에는 좀 매웠지만 형은 뒤에 있는 다른 라면들을 가리키며 조금 순한 맛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진라면 순한 맛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SNS에서는 불닭볶음면을 먹는 게 챌린지로 유행할 정도로 인기라고 하더군요. BTS가 먹으면서 더 인기가 상승했던 라면인데 전 비주얼만 봐도 너무 매워 보여서 도전할 용기는 안 납니다. 형은 이 불닭볶음면이 너무 유행이라 중국에서 따라서 만들었다며 검색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대놓고 베낀 거 아닌가요? 유사품 정도라고 보기에는 도가 지나치게 베낀 것인데 맛은 형편없다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품질도 별로 안 좋고 인기도 없다고 하네요. 예전에 한국의 라면은 일본 라면의 기술을 배웠다고 하던데 지금은 일본이 한국의 라면을 모티브로 한 라면들이 보인다고 하네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인기 있는 것은 한국 라면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라면보다도 나트륨 함량도 적고 양도 푸짐해서 더 인기가 있겠죠. 일본이나 중국 라면은 1일 섭취량을 200% 넘는 것도 있는데 한국 라면은 70에서 80%였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건강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운맛을 정말 잘 먹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 등이 널리 퍼지고 유행하면서 드라마나 영화에 꼭 등장하는 라면을 먹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요즘 어느 나라나 고물가루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이 인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은 다음에 짜파구리도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영화 기생충에서 보았던 것 같은데 짜파구리를 파는 게 아니었네요.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면만 익혀서 섞는다니 어떤 맛일지 상상도 되지 않네요. 형도 처음 먹어봤을 때 상상하고 있었던 맛이랑 달랐다며 짜장라면의 맛인데 뭔가 매콤한 맛이 나서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형제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라면. 형은 한국에서의 추억이 생각나 좋았다고 했고 저는 요즘 유행하는 한국 라면을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앞으로 저희 형제가 자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라면을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라면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라면 뒤에 쓰인 조리법대로 끓이기만 하면 돼서 간단했습니다. 아빠는 일본의 라면인 줄 아셨다며 일본의 라면은 돼지고기가 올라가 있고 미소 맛이 나서 아빠 입맛에는 별로였다며 조금 맵긴 하지만 뜨끈한 국물이 맛있다며 국물까지 맛있게 드셨습니다. 엄마는 한국 라면을 먹으니 드라마 속 한 장면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엄마도 역시 맵긴 하지만 면발이 쫄깃하고 너무 맛있다며 왜 그렇게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라면을 먹었는지 이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라면 가게에 같이 가보기로 했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한국 라면 팬이 되었네요. 뿌듯해진 저희 형제는 서로에게 엄지척을 보였고 형은 다음에 한국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홍대 근처에 라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봉지라면, 100여 종 컵라면만 125종류가 있어서 엄청 다양한 라면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 라면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라면이 이렇게 맛있다면 다른 한국 음식은 분명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형은 제 말이 맞다며 한국에서 먹은 음식은 다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먹는 한식도 맛있지만 길거리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분식도 진짜 맛있고 제가 좋아할 맛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기대가 되더군요. 형과 빨리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